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범입니다. 이모부. 자, 이번 시간은 시공자 찾기에서 어떤 건설사에게 어떻게 견적을 받아야 될지 이걸 이제 알아보도록 하자. 네. 자, 우선 건축 설계 누가 해야 돼? 건축사가 해야죠.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데 네. 모든 건물을 다 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하지만 그 일정 규모 이상이 작아. 그래서 웬만하면 다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법은 건축법 제23조에 있고, 자, 그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사가 해야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 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어. 자, 그런데 내 건물을 짓는데 왜 법으로 이런 제한을 할까? 뭐 건폐율 용적률 아니면 뭐 일조권처럼 공공이익을 위해서. 공공이익. 네, 나도 손해 안 보고 너도 손해 안 보고. 시공자 제한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야. 안전.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는 건물인데 네. 위험하게 지으면 안 되잖아, 우리. 그쵸. 그래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시공자 제한을 해. 자, 이 법을 한번 보면,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한 60평 정도 돼. 이 정도 이상 되는 건물은 다 건설사. 그리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공동주택이거나, 공동주택 뭐뭐 있다고 했지? 다가구. 아니지,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지. 아파트, 기숙사였나? 다세대, 연립. 네. 자, 그리고 기숙사는 다른 거였지 참. 단독주택이라도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는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 이런 것들도 건설사가 해야 돼. 네. 그리고 학교나 병원 같이 여러 사람이 쓰는 것도 건설사가 해야 돼. 역시 부족하네요. 자, 그러면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건설업자가 공사해야 되는 건축물을 정리를 좀 하면, 단독주택은 다 중주택, 다가구주택. 그치. 단독주택 중에서 정말 단독주택 빼놓고는 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그리고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숙박시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면적이 60평을 넘으면 무조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을 건설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안 해도 되는 게 60평 이하의 단독주택. 오. 그러니까 개인이 사는 집 이런 것들은 네네. 건설업자가 안 해도 돼. 그리고 창고, 저장고, 축사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건설업자가 안 해도 돼. 이해했어? 네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쓰는 건물은 무조건 다 건설업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럼 건설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일반 건설업자하고 전문 건설업자. 그냥 건설사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건설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일반 건설업하고 전문 건설업은 역할의 차이야. 보면 일반 건설업은 건축을 하는데 그거의 계획, 관리, 조정 이런 것을 하는 게 일반 건설업이고, 종류로는 토목공사업, 다리, 교량, 그 다음에 건축공사업, 건물 짓는 거. 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물도 질 수 있고 토목도 할 수 있는, 면허가 앞에 토목공사업하고 건축공사업을 합치는 거. 그리고 조경공사업,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어. 네. 자, 그러면 전문건설업은 공정별로 전문공사를 전문 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네. 공사를 하는 게 전문건설업이야. 이건 종류가 많아. 총 29개가 있어. 엄청 많은데요.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금속 구조물 공사, 방수공사, 석공사 이런 것들은 다 전문 건설사들이 건설하는. 정말 많지, 그치? 네, 엄청. 네.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 도급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네. 건축주하고 건설사하고 계약을 하지, 그지? 네. 그러면 건설사는 하도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아까 네. 얘기한 전문 건설사들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건설사는 일반 건설사야 되겠지. 네. 조정, 관리, 계획. 네네.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 건축공사업 아니면 토목건축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 건축이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하도업체들은 전문 건설사들이야.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방수공사, 도장공사. 저렇게 나눠져서. 그래서 일 자체가 달라.
맡은 분야가 아예 맡은 분야가 자체가 아예 다른 거야. 아, 이해가 일반 안 되네. 건설사들은 관리.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전문 건설사들이 일을 해. 그래서 하도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야. 원래 구조상 건축주가 건설사한테 하도를 주고 건설사가 그 밑에 전문 건설사한테 하도를 주고 이게 정상적인 도구 구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공자를 찾아볼 건데 우리가 견적 준비를 하면서 했던 게 보정 조건 결정했고 공사비 지급 조건 결정했고 견적 조건 결정했지, 그지?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건설사 풀을 만드는 거야.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견적 받을 업체를 만들어 놓는 거야. 누구누구한테 견적을 받고 싶다. 자, 그러면 이 건설사 풀을 만들 때 첫 번째 일반 건설사야 되겠지. 당연히 안 그치. 돼. 전문 건설사는 안 돼, 그지? 네. 그 다음에 건설사 면허가 없는 업체들도 안 돼. 그럼 안 무조건 돼요. 네. 일반 건설사고 그 다음에 보증이 가능해야 되겠지. 저도 안전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세금 체납이 없어야 돼. 아. 국세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 건설사가 체납을 하면 네. 네가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압류가 들어와. 제 그렇지, 이 공사장인데요? 현장에. 허. 그래서 세금 체납이 있는 업체들은 견적을 받을 때 받으면 안 돼. 그럼 빼고 받아야 돼. 좀 몰랐어요. 내 건물이. 자, 근데 보통 건설사 풀을 만들 때 네. 많은 건축주들이 지역에 있는 건설사한테 견적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뭐 가까우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치. 가까이 현장 왔다 갔다 그렇지. 하고. 그런데 실제로 네가 건설사를 선택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되는가 하면 제일 첫 번째가 금액. 당연하죠. 그렇지. 그 다음에 건설사의 능력. 아, 그쵸. 그리고 당연하니까. 현장 대리인, 현장 소장의 능력. 아. 그리고 지역이야. 뭐 제일 늦게 있는. 제일 마지막이야. 음. 선택 기준에서 금액도 같고 건설사 능력도 같고 현장 소장 능력도 같다면 네. 그때 선택하는 게 가까운 지역. 아. 그래서 굳이 건설사 풀을 만들 때 네. 꼭 내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만 견적을 받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돼. 먼저 앞에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 나중에. 그렇지. 자, 이제 견적을 요청을 할 건데 네. 자, 견적 요청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건설사한테 견적을 좀 주세요 할 때 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요청서를 줘야 되는 거야. 서면으로. 그렇지, 서면으로. 자, 첫 번째 견적을 언제까지 주세요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지? 네, 네. 근데 이 견적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를 주는가 하면 한 2주 정도 줘. 2주 정도. 근데 이 2주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야. 그래요? 엄청 길어서 왜냐하면은 될것 같은데. 자,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지. 건설사가 혼자 견적을 내는 게 아니고 자재업체하고 밑에 있는 하도업체한테 네.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해. 그래서 자재업체들한테 견적받고 하도업체한테 견적받아서 취합하고 조정해서 건축주한테 줘야 되는데 네. 이 시간이 2주 정도가 필요한 더 걸릴 경우도 있어. 그래서 넉넉히 적어도 조금 져야 되는 면이죠. 요 기간이 넉넉한 기간이 아니야. 아, 그래요? 자, 견적을 받을 때 몇 개 업체한테 자재 견적을 받아야 될 것 같아. 하나하나 다 받아야 그렇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도업체들. 아까 전문 건설사 공종들이 많았지, 그지? 29개. 그렇지. 그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는데 한 공종당 한 업체한테 받는 게 아니야. 여러 군데 받는 거야. 그렇지. 창문 하나도 뭐 그렇지. 그렇죠. 창호공사라고 하더라도 A 창호업체, B 창호업체, C 창호업체한테 같이 견적을 보내고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괜찮은 업체를 선택을 해가지고 견적서에 넣는 거야. 긴 게 아니었네. 빠듯한 그렇지. 거지. 빠듯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써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착공 예정일. 내가 당신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언제쯤 공사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게 착공 예정일을 써줘야 돼. 왜냐하면은 견적을 받을 때 공정표를 받아야 되거든. 네. 공정표를 네. 공정표는 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건데 각각 공정별로 얼마 정도 작업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방화 계획표 비슷한 거야. 네. 면 공정표를 잡으려면 언제 시작하는지를 알아야지 공정표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쵸, 그래서 착공 예정일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현장 주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견적 참여 조건. 일반 건설사인데 건축 또는 토목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되고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네. 라고 땅땅 박아놔야 되는군요.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견적 요청서를 받고 자기들이 체납을 하고 있으면 견적을 안 내는 거고
보증서 발급을 못하면 견적을 안 내는 거.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증조건을 적어줘야 되겠지, 그지? 네. 기하기행정권, 선급금 보증증권, 하자행정권, 지천 상감률이 얼마인지, 대가 지연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적어줘야 되고, 네네. 그 다음 다섯 번째, 공사비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줄 것이다. 선급금 얼마, 기성금, 월 1회연금, 그 다음에 잔금 얼마, 이렇게 하겠다. 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견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메일로 받는 게 좋아. 보낼 때도 이메일로 보내주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견적을 내다가 문의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써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견적을 줄 때 나한테 네. 어떤 서류를 달라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 네네. 그게 첫 번째 견적서. 네. 그래서 갈로치고 네가 주는 공견적 내역서에다가 견적을 작성해 주세요 하는 거고. 네. 두 번째가 예정공증표, 세 번째가 지명원. 자, 예정공증표 좀 전에 설명했지, 그지? 네. 공사 진행 과정을 계획한 표야. 그러니까 네. 공사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명원은 뭐냐 하면은 이름을 뭐 지정한다? 아니야. 지명원은 회사 소개서야. 여기에 이제 네가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시공능력 평가액이 얼마이고 신용 등급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 소개서 지명원에 들어가. 자, 그러면 이제 아홉 번째, 견적 참고사항. 내 견적을 낼 때 이런 네. 것들을 참고해서 견적을 내주시오. 첫 번째, 공사범위. 네. 공사범위를 건축허가 조건, 설계도면, 공내역서, 수량산출서에 명기된 사항 중에서 네. 공사 제외 사항만 빼고 다 포함.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설명했잖아, 그지? 건축허가 조건에 공사비를 넣어야 될 것들이 있고, 네. 그 다음 설계도면이야 당연히 있어야지 견적을 내는 그쵸. 거고, 그 다음 내역서도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수량산출서도 있어야 돼. 그지? 네. 이런 것들은 당신이 견적 내는데 이것들은 다 포함을 하세요. 네. 그 대신에 공사 제외 사항만 제외를 해주는데 그 제외 사항이 이제 지정공사, 직업자재, 한전, 도시가스, 급수비, 한수 부담금은 빼고 견적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네. 건설사들이 그냥 다 내, 아니면 빼고 내거나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그러지 말고 내가 세운 기준에 맞춰서 견적을 내주세요 내달라고.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네. 견적은 설계 도면 기준이며 내역서와 수량산출서는 참고용으로 쓰고, 내역서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사항은 별도 기타 내역외로 제출하시오. 참고용으로 쓰고 따로 제출을 왜죠? 자, 이거는 설명을 좀 해줄게. 네. 자, 설계도면이 있어. 네. 그러면 이 설계도면으로 수량산출서가 만들어지지. 네. 이 수량산출서를 가지고 공정별 내역서가 만들어져.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을 뺀 게 네. 공내역서야. 너는 이 공내역서를 건설사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금액이 없는. 금액이 네. 없는. 그러면 건설사는 거기다 금액을 입력해서 견적서를 만들어서 너한테 주는 거야. 자, 이게 얼마다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그렇지. 주는 거군요. 공정별 내역서에는 원래 적산업체에서 하면 금액이 들어와. 네네. 근데 그 금액은 1위 대가하고 표준품셈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실제 공사비하고 맞지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싹 다 금액을 싹 다 지우고 금액이 없는 공내역서를 주고 건설사한테 당신이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써서 주라. 이제 얘기했지? 네네네. 자,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까지 왔는데 네. 설계도면하고 이 내역서 사이가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렇죠. 근데 빠져 있을 수도 있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네네. 큰 것들은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런 빠져 있는 것들이 생기면 어떡해? 채워야. 그렇지. 그래서 설계도면이 기준이고, 네. 견적을 낼 때 혹시 당신들이 견적을 내면서 수량산출서하고 내역서에 빠져 있는 게 있으면 네. 이런 것들은 별도로 나한테 내역 외로 해서 나한테 줘라. 내역 외로 해서. 그래서 이해했어? 네네네.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한 거야. 그렇지. 그거까지 포함되냐 안 되냐니.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내역서에 있는 걸로만 내역서에 있는 거로 견적을 내고 그거 외라고 하는 것들이 따로 나눠져서 들어와야지 견적을 받고 내역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금액이 적당한지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건설사들이 내역서를 손을 대게 되면은 네. 들어왔을 때 비교가 안 돼.
정확하게.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따로 내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재는 당연히 자재 목록에 명기된 제조사, 제품명 기준으로 견적을 내주시오. 그렇죠, 당연히. 자, 다섯 번째 견적 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 내고 없음. 뭐 협상이 없다는 건가요? 요거는 별 5개. 자, 어김없이 별 5개.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견적 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 내고가 없다. 그래서 내고는 네고시에이션, 협상이란 뜻이야. 네네. 자, 내고가 없다는 얘기는 네가 견적을 받고 건설사하고 금액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뭐 협상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건설사들은 어떻게 견적을 내? 실제 공사할 금액만 견적을 내야 되는 거야. 협상이 없으면. 그렇지. 근데 내고가 있으면 네. 건설사한테 금액 협상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죠. 전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협상을 감안해서 건설사들은 금액을 올려놔. 왜냐하면 어느 건설사든 손해를 보려고 하지라.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조건이냐면 건설사들이 내고를 감안을 하고 견적을 넣게 되면 금액 자체가 오류가 많이 생겨. 그렇죠. 이 여기서 얼마 빠질 것 같고 그리고 금액이 올라가.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금액이 올라간 걸 네가 이제 까야 될 거 아니야. 네. 협상을 해서. 그렇죠. 네가 이길 수 있을까 건설사 상대로? 불가능해. 이 문제는 전문가고. 그렇지. 저는 불가능해.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는 네. 내고가 없는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야 되고 혹시 네가 건설의 전문가일지라도 건설사한테 견적을 받을 때는 내고가 없는 걸로 받아야 돼. 건설사가 내고를 얼마인지 어떻게 파악할 거야? 그거는 그렇죠. 30%를 했는지 20%를 했는지. 그래서 내고가 없는 조건이 꼭 들어가야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첨부 자료 붙여줘야 돼. 견적 요청서에다가 이제 자료를 첨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자료를 첨부를 해줘야 되는 거? 건축 허가서. 이 건물은 이미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두 번째 허가 조건. 허가 조건에서 이런 것들을 공사할 때 해야 된다고 하는데 허가 조건은 견적에 포함을 해주세요. 돼야 되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설계 도면 있어야 되겠지, 그지? 당연히. 요거는 PDF로 만들어 주는 거야. CAD 파일로 주는 게 아니고. 세 번째가 수량 산출서. 요거는 엑셀로. 네. 그리고 공내역수도 엑셀로. 계산하기 편하죠. 그 다음에 지정공사 취급자재 목록도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겠지. 어떤 항목이 지정공사고 어떤 항목이 지금. 그래야지 빠지는 거 확실히. 그래야지 빠지는 거 확인하고 건설사들이 견적을 낼 수 있는 거. 그쵸. 여섯 번째 자재목.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건설사한테 줄 때 어떻게 줘야 돼? 견적요청서 한 장에다가 이 첨부 파일 첨부를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면. 자, 이거를 서류로 준다면 이 정도만 하겠지. 그렇겠구나. 내역수만 해도 엄청나겠는데. 내역수 두께가 이만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류로 준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 그래서 이메일로 해서 첨부해서 보내줘야 돼. 자, 오늘까지 이제 시공사 찾는 과정 중간 정도까지 한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시공사를 그럼 내가 어떻게 골라야 되나? 다 끝났지 않았어? 아니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배울게. 네. 수고했어.